오케이. 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자, 저 화면에 보이는 우리, 이 김수현, 왕년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죠. 이분이 새로운 책을 펴냈습니다. 2021년 9월 14일이면 오늘이죠. 화요일이죠. 오늘 새로운 신간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유명하신 분이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매우 똑똑하시고 부동산 전문가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편찬하셨는데 바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투죠. 그러면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 이때 당시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상당히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은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자들, 투기꾼들에게는 상당한 안목, 지혜, 지식, 그리고 부동산 정책, 주택, 이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중국, 다른 나라 아파트 가격을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된 내용을 보면 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그 중에 핵심 문장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동아시아의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중국, 현재 이런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아파트가 뭐 임대차 3법이나 다른 여러가지 규제 정책,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현재 폭등 중인데, 이런 현재 집값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 한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현재 낮은 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10년 전에 이분이 쓴 책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부동산 공부 좀 하시고 책 좀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책이었죠. 부동산은 끝났다. 평점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최근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오르기 전에는요, 평점이 9.5 정도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은 끝났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해안이라든가 지식을 상당히 적나라하고 지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김수현이죠. 노무현 정부의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느냐, 이것을 분석한 책입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2라고 했죠. 2. 그게 원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이 뭡니까? 다들 보셨을 텐데 바로 이 내용이죠. 다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층에서 보수화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는 무주택자들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영국의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주로 보수당을 투표하고 그 반대의 경우 못 사는 동네 무주택자 등 저소득층은 민주당이나 야당을 투표를 한다. 이런 계층 투표가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중대형 아파트가 있는 고소득층, 이번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높다. 반면에 이 무주택자들,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닌다, 이 말이죠.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변모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인 투표 성향이 확 달라져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뀐다. 한때 야당의 야성이었던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정치적 성향이 급격히 보수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가 야당들이 주택 공급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려고 한다, 이런 정치적인 음모론까지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유래 과천선 세부 공부하기 전에 오늘 알아볼 문원역, 김수현역 가장 논란이 됐었죠. 그렇다면 이 김수현 정책실장이 역대 최강인 파리대책을 직접 입안하신 실무자였거든요. 파리대책 다들 아시죠? 간단히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 정도, 급등 정도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확 줄여버렸죠. 예전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하면 60% 70%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이분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해가지고 40%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을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켰죠.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제도인데 가장 극강의 제도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재건축을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및 입주권을 전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을 40%로 50%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투기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면목이었죠.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 수준을 높였고 LTV나 DTI를 40%가 아닌 50%로 올려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공급 억제 정책이죠.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맞게끔 분양가를 통제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죠. 이 파리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둔촌주공이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때문에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갈등을 빚었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 수억 원에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이익이 남지 않아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폐기될 조짐에 빠져있죠. 국토부 장관이 입장을 선회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유례가천선을 연장시키고 문원역이죠. 문원역 김수현역으로 통칭되는 그 역을 신설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죠. 자, 유례가천선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유례가천선 파이널 최종 확정됐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이분입니다. 이분 김수현. 유례가천선이 경마공원역까지 있는데 여기 이 여기를 정부 과천청사역 GTX C노동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는 안인데 뜬금없는 이 안이 거론이 되면서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은 철도망 구축 계획까지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마공원역에서 대공 쭉 와가지고 정부 과천청사역까지만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문원역을 건설하면서 90도로 꺾여서 드래프트를 하게 됐죠. 상당히 비정상적인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철이 오다가 이렇게 90도로 꺾으려면 엄청난 서행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 김수현을 위해서 문원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노선을 설계를 했다. 결국 실제적으로 문원역이 설치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 정부와 가천시가 김 전 실장 소유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을 신설하고 단지 바로 앞에 전철 역사를 지키로 결정을 했다. 2008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청와대 사회 수석 비서관에 있을 때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을 때 주로 김수현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죠. 과천주공 6단지입니다. 결국은 유례가천선 연장 노선이 거론이 됐고 김수현 집은 실제로 과천주공 6단지 아파트였고 실제 명칭은 문원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말이죠. 정부의 광역교통대책을 보고받고 조율을 결정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자, 27평형 아파트 면적으로는 83제곱미터냐요. 아파트 면적인데 지하철역까지 원래 멀었죠. 역세권 여기 보시면은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좀 멀어가지고 가격이 좀 여기에 비해선 열등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문원역이 설치가 되면서 직각으로 90도로 꺾여가지고 정부 과천청사역 GTX-C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됐습니다. 현재 주공 6단지 아파트 가격은 22억 정도 되고요. 32평 같은 경우는 조합원 물량이 36억 원까지 지금 P가 13억 4천만 원이 붙었죠. 그리고 유례가천선 정차역은 현재 복정, 신문정, 세곡, 수서, 구룡, 양재시민회수, 우면, 주암, 경마공원, 문원, 정부 과천청사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노선 현재 논란이 있긴 한데요. 아마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해서 설치가 되겠죠. 여기 기억자를 꺾인 여기가 김수현역입니다.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복정부터 정부 과천청사까지 여기에 김수현역이 설치가 됐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싸다.